신세계 에반게리온에선 버려진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신지와 아스카를 포함한 제3신 도쿄시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윗세대인 어른들도 대부분 세컨드 임팩트나 인류 보안계획에 의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실, 주요한 대상을 잃은 이 인물들은 모두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들과 싸워야 하는 현실과 도망치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신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아스카, 성적 관계로 자신의 외로움과 상처를 달래는 미사토, 어머니를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비루한 여성성을 따라가는 리츠코, 아내를 잃은 고통과 아들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찬 겐도. 여느 소년 만화들과는 다르게 에반게리온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주요한 타인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의 고통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가운데 인류의 존망을 위해 사투해야 하는 지독한 이야기죠. AT 필드는 Absolute Terror Field라는 말의 약자로 절대적 고통의 장벽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작중 세계관에선 모든 생명체에 이 AT 필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이 장벽을 허물고 타인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를 경험하죠. 그러나 인간은 또 서로 다른 자신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기에 이 타인과 완전히 결합되고자 하는 욕망은 실현 불가능하며 때문에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가 되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외로움이라는 고통에 처하게 되는, 그러니 함께 있어도 고통, 혼자 있어도 고통인 절대적 고통의 경계를 이 AT 필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의와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어도 좋고 함께 있어도 좋은 상태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가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라 말하는 애착 행동 체계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수용받을 때 정신적으로 충전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전된 에너지로 외부 세계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일과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대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타인들의 원형인 모성, 즉 어머니의 상실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좀 더 정확히 우리는 이것을 유기불안이라는 용어로 정의합시다. 유기불안이란 말 그대로 주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벌어졌거나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불안의 기제입니다. 핵심적으로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이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혼자 있어도 괴롭고 함께 있어도 괴로운 상태입니다. 마치 작중 에이트 필드를 경계로 주인공들이 갈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혼자 있으면 과거에 벌어졌다는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와 괴롭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또 버림받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에반게리온의 감독 안노 히데아키는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인지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유기불안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 본인이 이 유기불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리고 자신의 불안을 어떻게 다뤄가고 싶었는지에 대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지 조심스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타인과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가늠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두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경계선 인격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작품의 메인 주인공인 아스카와 신지도 이러한 인격장애로 향해 가고 있는 소년과 소녀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깊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기에 외롭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몸부림칩니다. 신지와 아스카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소년과 소녀로 보이지만 이 둘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스카는 자기보다 훨씬 어른 남성인 카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사랑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녀 욕구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진짜 자기의 깊숙한 곳에 있는 속모습을 보여준 건 카지가 아니라 신지였습니다. 신지 역시도 보통의 타인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려 애쓰지만 아스카에게는 스스로 억압되어 있던 강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거칠고 난폭하고 미숙한 형태로 서로는 서로를 반영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기불안이라는 공통적인 이슈를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자신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지저분한 적개심을 드러내도 특별히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는 서로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에반게리온이란 작품에선 극복이라는 테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오메데토 씨는 신지가 타인과 세계에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극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 그 축하 장면의 진상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끝에선 신지가 아스카의 목을 죽일 기세로 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끔찍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태껏 억압해왔던 지독한 감정들을 아스카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스카는 그런 신지를 위로라도 하듯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여전히 그녀도 기분 나빠 라는 말과 함께 불편함을 표현하지만 크게 저항하진 않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벌어진 나에 대한 자기 혐오를 서로에게 표출하며 안정감과 불편함이 뒤섞인 불안하고 혼란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지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힘들고 두렵지만 살아보겠다는 당찬 극복의 결이라기보다 살아는 보겠지만 여전히 두렵고 역겹다는 힘겹고 부단한 용기에 좀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겁 많은 용기가 한 인간이 좀 더 현실적으로 삶과 마주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감한 분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AT 필드와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현실에도 분명 존재하고 누군가는 그 경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한다는 것을요. 특히나 작중 인물들처럼 유기불안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관계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 사랑과 좌절, 기쁨과 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혼란과 불신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 테죠. 어떤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적어도 너를 업신여기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네가 문제가 있어서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명백히 틀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누군가들이 나를 오랜 시간 망가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폭력이, 그 사람의 유기가 나를 이렇게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나에게 무분별하게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구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서야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사실 나의 삶 자체가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나 지지부진한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한 걸음씩 나아가길, 조금씩 견뎌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심리상담사가 영화를 보는 관점, 상영관이었습니다.